이번 시간에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에 어떤 리포트 나왔는지 체크하면서 그에 따른 종목 이야기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투자그룹의 손효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리포트에 담긴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만도인데요. 메리츠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 목표 주가 75,000원인데요. 제목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선 국내 부품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L만도의 경우에는 부품업체, 낮은 수익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과연 가치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선 HL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주죠.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제조업입니다. 어떤 원자재를 수입해와서 가공을 하고 비용이랑 마진을 붙여서 파는 그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인데요. 일단 박리담회나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이익률을 키울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 리포트 등에서 어떤 영업이익률이나 기업 가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5% 나오고 있고요. 10% 이상 나오는 기업들은 정말 어떤 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HL만도 같은 경우는 4%대를 유지하고 있고 근데 리포트 상에서는 어떤 외형 성장 및 매출에 대한 증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HL만도의 전방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있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GM이나 포드가 있는데 GM 같은 경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우호 관계이고 포드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 관련이라고 한다면 테슬라나 BYD 등이 있지만 그 둘이 좀 출혈 경쟁을 하면서 현대, 기아차나 GM, 포드 같은 기업들의 전기차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들에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HL만도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좀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기업 가치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HL만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저희가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테슬라나 BYD 같은 기업들과 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게 오히려 좀 HL만도한테는 좀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다양한 납품처를 보유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1년 반 동안 시장이 밀리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상당한 저평가 영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주가 수익 비율, 퍼 같은 경우가 퍼랑 업종 퍼가 좀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과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리포트 등에는 이제 BEV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축전지 전기 자동차인데요. 이 축전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높은 판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나 BYD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L만도의 주 납품사인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 가격 인하나 물량 공급량 감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순환매를 좀 HL만도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의견이 매수였고 목표 주가는 대략 75,000원 정도가 제시가 됐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있을까요? 네, 우선 2020 이제 제조업이나 완성차 같은 경우 좀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되었고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대차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꾸준하게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북미나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실적은 늘어날 겁니다. 실적은 늘어날 건데 2021년이나 2022년에 보여주었던 것만큼 성장폭이 증가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적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망대로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HL만도 같은 경우 저평가 매력도 더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양시장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네. 상승 하락 종목이
비율이 많이 안 좋습니다. 거의 뭐 10개 중 8개가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AHL 만도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양봉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몇 주째 말씀드리지만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AHL 만도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단기 투자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스윙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줄이는 분들께 안전한 종목을 좀 추천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판단돼서 저는 HL 만두를 갖고 있고요. 일단 업종퍼가 18.04인데 현재 퍼가 12.74이고 12개월 선행퍼가 8.31.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서 조정된 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향후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매도가 더더욱 더 심해지고 뭐 배당 수익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1.7%가량의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 스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유만 하더라도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 1월 초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도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뭐 AI 반도체나 뭐 자율주행, 뭐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AHL 만도 같은 경우 좀 깊게 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이제 연초에 따뜻했던 CS2023에서도 AHL 만도가 뭐 직각 주차나 자율주행 관련 기술 선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는 단기적인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리포트 내용 저희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우선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장세에서도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믿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 집중한다는 것은 이 종목이 지금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배당금이 크진 않지만 배당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좀 중장기적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믿어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도 믿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 줄 평도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정성에 성장성이 더해진 기업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앞서서도 뭐 안전하게 가려면 이 종목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짚어주실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앞서 안전하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다인데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보유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부각된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자율주행 관련으로 언제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현재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AI의 뒤를 따라서 부각받고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투자 마인드가 투자자 사이에서 퍼진다고 하면은 그 시점이 HL 만도가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HL 만도를 첫 번째 리포트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아침 한화투자증권에서 투자의견 매수 목표 주가 14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견조한 전방 수요를 증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에코프로 BM은 개장부터 지금까지 좀 뜨겁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죠. 일단 수익성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부터 점검해 볼게요. 네, 우선 이제 리포트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 실적 수익성은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설비 투자나 마케팅 비용 이런 일회성 비용은 보통 4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불용자산 폐기한 금액이 좀 4분기에 반영이 되고 이제 판가와 원가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매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가 같은 경우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그래도 자동차 부품이랑 소재 관련 종목들은 조금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의류나 음식 같은 경우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떨어지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뭐 자동차 부품이랑 소재 같은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를 찾는다 해도 판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어떤 갭이 좁아지고 있다. 결국 같은 물량을 팔아도 남는 것이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좀 수익성이 하락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전기차 소비가 완전히 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뭐 판매 비중이나 유통 비율이나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본다고 해서 나 그럼 전기차 살래 이렇게 바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리포트를 본다고 하면 일단은 전기차 판매에 대한 수요는 상반기까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좀 저조하더라도 하반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떤 모멘텀이 유효하게 작용이 될까요? 네, 우선 에코프로 BM이 또 다행인 점이 네. 지금 한창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테슬라, BYD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제 현대, 기아차, 뭐 폭스바겐, BMW와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방 기업으로부터 오는 수요는 좀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랑 BYD가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테슬라랑 BYD에 좀 완성세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기아차는 뭐 유럽이나 북미에서 전기차 품질에 대한 평가가 늘어나고 있고요. BMW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점유율을 증가하고 그들의 주문량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당연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항에 있는 캠5N이나 캠7에 대한 공장의 풀 가동 시점을 좀 앞당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포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좀 연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부터 이제 양극재 40조 원에 대한 수주를 받았다는 뉴스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고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른 양극재 기업들도 당연히 수주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뭐 소재 관련해서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뭐 LNF도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쟁쟁한 기업들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튀어나갔다고 하면은 그 뒤를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천천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투자 아이디어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디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좀 완성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 변화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랑 BYD가 좀 1등, 2등은 유지를 하겠지만 그들이 더 치고 나가기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뒤를 현대, 기아차, 그다음에 BMW, 폭스바겐이 쫓아온다고 하면은 그 수혜를 좀 에코프로 BM이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당연히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완성셀 그리고 완성차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 성장 폭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실적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셀 우리나라 3대 기업들의 성장성이나 실적 증가세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아실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이 3배에서 5배가량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업종 대비 5배 3배에서 5배 정도 멀티플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경우는 퍼가 99.62죠. 업종포가 49.23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종 대비 2배가량 멀티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 11개월 선행퍼가 25.23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종 대비 저평가로 갈 수 있거든요.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는 내가 투자 기간을 뭐 6개월에서 1년 잡는다고 하면 지금 고평가 영역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히려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첫 발은 담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발은 같이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지 저희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말해 뭐 하겠습니다. 믿어야겠죠. 네. 근데 트레이딩 스킬은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완성차나 HL 만도와는 달리 에코프로 BM은 좀 단기적인 저항 구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추세는 조금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급 동행이 그래도 4거래 연속 외인과 기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돌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발은 담가야겠죠. 하지만 2차 전지는 어떤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영향에 따라서 좀 주가 변동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자리를 떠났다가 시장의 조정기가 커지면서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음전환 되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욕을 먹겠죠.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첫 발을 담그시되 본 비중을 그대로 매수하신 게 아니고 일단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첫발 보초병원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네. 12만 원부터 11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해 가시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저렴한 2차 전지 소재 이렇게 한 줄 평도 남겨주셨고요. 뭐 분할 매수도 권장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두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HB투자그룹의 손유로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